영화 무파사, 라이온 킹 줄거리 요약 베리 젠킨스가 감독한 이 영화는 무파사를 프라이드랜드의 전설적인 왕으로 만든 감정적 여정, 투쟁, 용기를 보여줍니다. 무파사의 초기 생활, 영화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사자 무파사를 소개하며 시작된다. 무파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실에서 태어나지 않은 고아입니다. 그는 굶주림과 생존을 위한 전쟁이 지배하는 지역인 프라이드랜드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무파사의 초기 생애는 힘든 투쟁, 불확실성, 목적 없음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왕국의 영적 조언자가 되는 현명한 맨드릴인 라피키에 의해 무파사가 포식자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지면서 시작됩니다. 라파이키는 비록 외로운 어린 사자일지라도 어페사에게서 큰 잠재력을 봅니다. 라파이키의 지도로 머페사는 용기, 책임감, 삶의 균형의 중요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스카와의 만남, 무파사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와중에 나중에 스카로 알려진 테이카를 만났습니다. 타카는 그의 이복형으로서 역시 왕족 출신이지만 그의 카리스마가 무파사와 어울리지 않아 소외감을 느낀다. 머페사와 테이카의 초기 관계는 복잡한 역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혈연 관계에도 불구하고 머페사에 대한 테이카의 질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에서 타카는 야생 버팔로에게 도전하여 자신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하고 얼굴 부상으로 끝납니다. 이 사건은 스카의 트레이드마크인 신체적 상처를 남기는 동시에 무파사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심어주었다. 타카는 사실은 아니지만 무파사가 자신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함을 향한 여정, 나이가 들수록 무파사는 타고난 리더십을 보여 프라이드랜드의 동물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대함을 향한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무파사는 프라이드랜드 내부 갈등, 하이에나의 위협, 리더로서의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시험에 직면합니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무파사가 동물떼를 이끌고 오랜 가뭄으로 인한 기아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다. 라파이키와 그의 새로운 친구인 사라비, 나중에 여왕이 됨, 위 도움으로 머페사는 새로운 수원을 찾기 위한 탐험을 이끌며 놀라운 용기를 보여줍니다. 이 투쟁은 사라비와의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 사이의 신뢰도 구축합니다. 스카와의 갈등, 무파사가 정당한 지도자로 인정받기 시작하자 스카의 질투는 극에 달한다.
원한을 품고 있던 스카는 무파사를 타도할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그는 왕국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 하이에나들과 동맹을 맺었다. 이 동맹은 무파사와 프라이드랜드에 큰 위협이 됩니다.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에서 스카와 하이에나들은 무파사를 거의 죽일 뻔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그의 용기와 지능으로 무파사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는 무파사에게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형제의 배신을 직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교훈. 갈등과 투쟁 속에서 무파사는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라파이키는 리더가 되는 것은 단지 힘이나 카리스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인 라파이키는 머페사를 언덕으로 데려가 그에게 광대한 프라이드랜드를 보여주며 모든 생명체가 생명의 순환에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 순간은 무파사에게 전환점이다. 그는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돌보고 보호하며 희망을 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감동적인 엔딩. 영화는 무파사가 마침내 프라이드랜드의 왕이 되면서 절정에 이릅니다. 성대한 대관식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모여 새로운 왕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무파사는 긍지와 감사의 마음으로 사자바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앞으로 다가올 갈등에 대한 힌트도 제공한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멀리서 스카가 나타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온 킹 이야기에 대한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도덕적 메시지. 무파사. 라이온 킹은 왕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용기, 용서, 책임감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기꺼이 배우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면 위대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놀라운 애니메이션, 감성적인 음악, 몰입감 넘치는 스토리를 갖춘 이 영화는 라이온 킹 위 세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디즈니 역사상 최고의 캐릭터 중 한 명에게 적절한 경의를 표합니다. 머페사와 스카 사이의 추가 관계. 프리퀄 영화 무파사. 라이온 킹에서 무파사와 스카의 관계는 영화 라이온 킹 1994에서 갈등을 형성하는 감정 역학의 핵심이 된다. 이들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의 시작. 반대의 형제자매. 무파사와 스카. 당시 타카.
처음부터 복잡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경과 특성은 매우 다릅니다. 1. 성격. 무파사는 강하고 현명하며 겸손한 사자로 묘사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도 타고난 리더십을 보여줬다. 반면 타카는 질투심과 야망이 가득하다. 그는 무파사에 비해 카리스마와 힘이 부족하여 프라이드랜드의 가족과 동물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낍니다. 2. 경쟁. 어린 시절부터 테이카는 부모와 다른 동물 모두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워페사와 경쟁하려고 자주 노력했습니다. 타카의 열등감은 증오로 커졌습니다. 특히 야생 버팔로와의 사고로 부상을 입어 얼굴에 흉터가 생긴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카라는 이름은 그가 무파사와 연관시키는 수치심과 굴욕의 상징이 됩니다. 관계의 변화.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머페사와 스카의 관계는 악화됩니다. 2. 깊은 질투. 무파사가 리더가 될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자 스카는 위협을 느낀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행동은 종종 자존심과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 주도됩니다. 스카의 질투는 라파이키와 사라비가 머페사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면서 더욱 악화됩니다. 2. 최초의 배신. 중요한 순간에 스카는 하이에나들이 프라이드랜드를 공격하도록 도와 무파사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무파사의 용기와 독창성으로 인해 실패했다. 무파사는 스카를 용서했지만 이 배신은 그들 사이의 틈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파워 다이내믹스. 책임과 야망. 무파사가 프라이드랜드의 왕이 되었을 때 스카는 권력 계층에서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잃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역학은 두 가지 상반된 철학을 강조합니다. 1. 무파사. 현명한 지도자. 무파사는 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생명의 순환 원칙을 따릅니다. 그는 권력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왕으로서 무파사는 스카를 정부에 끌어들이려 하지만 스카는 거절합니다. 그는 무파사의 제안을 인정의 형태가 아니라 모욕으로 간주합니다. 2. 흉터. 교활한 리더. 스카는 권력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그는 무파사가 개인의 힘보다 타인의 복지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너무 약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불만으로 인해 스카는 쿠데타를 계획하게 되는데 이는 원작 영화 라이온 킹에서 갈등의 핵심이 됩니다. 관계의 비극, 타락과 배신. 라이온 킹에서 무파사와 스카의 관계는 비극적인 배신의 형태로 정점에 이른다.
오랫동안 권력 장악을 계획해온 스카는 무파사의 신뢰를 이용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린다. 기억에 남는 장면에서 스카는 무파사를 절벽에서 밀어내어 날뛰는 무무리 속으로 밀어넣어 죽입니다. 이 순간은 무파사의 삶을 끝낼 뿐만 아니라 형제로서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스카의 배신은 수년간 억눌린 증오, 질투, 맹목적인 야망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관계 뒤에 숨은 철학적 의미, 무파사와 스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깊은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가치 대비. 무파사는 헌신, 균형, 책임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흉터는 이기적인